자, 보겠습니다. 119번입니다.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공부 좀 하세요. 자, 일단 보시면 K 값은 1, 2, 3, 4 이렇게 있다고 해. 그래서 BK가 0 또는 1이라는 정보를 줬죠. 자,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게 여기부터다. BK는 0 또는 1이야. 0 아니면 1 둘 중에 하나밖에 없대.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나열해 보자라고 하면 이런 거죠. B1은 0 아니면 1일 거야. B2도 0 아니면 1일 거야. B3도 마찬가지 0 아니면 1이겠죠. 이런 식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로그 7의 2를 이렇게 표현해줘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표현한 건지 보일까요? 어떻게 표현한 겁니까?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대학과정 가시면 뭐 테일러 급수 같은 걸 배우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로그 7의 2라는 숫자가 누군지 알아? 라고 하면 이거잖아. 7에다 몇을 제곱하면 2가 되는지 그 수를 내가 찾는 거란 말이야. 그럼 다시 7에다가 어떤 수를 제곱해야 2가 될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건 7의 0제곱은 1이고 7의 1제곱은 7이거든. 그러니까 이 당연히 x는 누구냐면 0하고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일 거야. 그래서 x가 누구니라고 했을 때 일단 0과 1 사이에 있는 적당한 어떤 숫자겠지? 라고 얘기한 거야. 그리고 나서 또 얘기할 수 있어. 어떻게 하냐면 그럼 x가 0하고 1 사이면 0하고 2분의 1 사이 또는 x는 2분의 1하고 1 사이 이 둘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럼 얘가 맞을까? 얘가 맞을까?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 x의 범위를 점점 좁혀나가는 과정을 쓸 수 있거든.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보관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 왜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우리나라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죠. 우리나라 지도 이렇게 있고 벚꽃이 피는 날짜. 그래서 여기 군산 이쪽에는 뭐 4월 언제 벚꽃이 만발 뭐라 그러냐 만발한다 그러나요? 그러고 서울은 언제고 여기 파주는 언제고 뭐 제주도 여기 뭐 강원도 여기 언제고 제주도 여기는 언제고 막 이런 거 하잖아. 그럼 이런 날짜를 어떻게 예측했냐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 모든 지점들마다마다 빼곡하게 우리가 날짜를 알 수 있는 그런 센서가 다 달려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런 군산에 하나 있을 거고 뭐 서울에 하나 있을 거고 여기 충청도 여기 뭐가 있냐 뭐 태안 같은 것도 하나 있을 거고 뭐 파주 여기 있을 거고 뭐 부천에도 하나 있을 거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이 중간중간 틈은 내가 어떻게 메꾸지? 라고 했을 때 쓰는 게 이 보관법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요거야. x의 범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였으면 이걸 좀 더 줄여나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확대해서 나가면 보관법이 되는 거거든. 아무튼 이런 게 있습니다. 됐고 나중에 여러분들 뭐 수행평가 같은 거 하실 때 아이디어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얘기해 주세요. 도와드릴게. 왜 이래? 왜 이래? 왜 그래? 왜 이래? 아, 이거 그때 말 안 듣는 새끼 때려갖고 코피 난 거 담아놔갖고 그걸로 써서 그랬구나. 아, 맞네. 아, 맞네. 어? 빨간색 좀 부족하면 이제 우진이 거 좀 담으면 될까? 보니까 피가 제일 잘 나는 데는 그냥 생리를 뽑으니까 제일 잘 나더라고. 궁금해? 어떻게 알았는지? 어, 생리를 한번 뽑아뜯기면 눈깔 파는 거보다 생리를 뽑는 게 더 많이 나오더라. 자, 다시 갑니다. 119번 문제. 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었고 B1, B2, B3 값을 순서대로 적어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지. 그럼 일단 볼게. 어떻게 볼까요?라고 하면 이게 이제 나중에 테일러 급수라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형태인데 양변에다가 봐봐 이거 그냥 봐. 양변에 2를 곱하잖아. 그러면 좌변 이렇게 된다. 2 로그 7의 2. 우변은
B1 플러스 2분의 B2 플러스 2제곱분의 B3 2세제곱분의 B4가 되겠죠? 됐음? 양변에 2를 곱해주면 여기 있는 2는 약분돼서 없어지고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남을 거 아니야. 됐어? 그럼 봐봐. 어디요? 첫 번째 식에다 2를 곱해서 쓴 거잖아요. 취했어요? 지금 기분 좋아요? 네. 됐죠? 여기까지? 미안합니다. 네, 무시하세요.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이 좌변 봐봐. 좌변. 2 로그 7의 2는 로그 7의 4라고 할 수 있지. 맞아? 그럼 로그 7의 4는 로그 7의 7보다는 작지. 대신 로그 7의 1보다는 크죠. 맞니? 따라와 여기까지. 그럼 당연히 얘는 누구냐면 1하고 0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0점 얼마일 거야. 받아들여? 그럼 요 B1엔 누가 와야 될까? 얘 어차피 0 아니면 1밖에 못 온다며. 0이 와야 돼. 얘가 1이면 아니 얘가 0점 몇인데 어떻게 1 더하기 누구보다 같을 수 있어. 받아들여? 해서 B1은 몇이다? 0이다. 여기까지 하나 보여드립니다. 자, 됐으면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2를 곱해서 쓴 식이 있잖아. 여기다가 또 양변에 2를 곱할게. 그럼 이렇게 되겠죠? 4 로그 7의 2는 자 B1이 0인 거 알았으니까 얘 0이야. 그럼 2 곱하면 우변은 이렇게 될 거야. B2 더하기 2분의 B3 2제곱분의 B4 이렇게 될 거야. 받아들여? 그럼 다시 봅니다. 이 친구죠. 4 로그 7의 2는요. 로그 7의 2의 4제곱이면 몇이야? 16이지? 그럼 얘는 로그 7의 7보다는 크고 로그 7의 49보다는 작을 거 아니야. 맞아? 괜찮아?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다? 1점 몇이었을 거야. 그럼 B2에는 누가 온다? 1이 온다. 됐습니까? 그럼 또 갑니다. 세 번째. 또 양변에 뭐 할까? 2를 곱할게요. 또 양변에 2를 곱해주면 8 로그 7의 2는 자 참고로 얘가 1인 거 알았죠? 내가 2를 곱해버리면 얘 뭐가 돼? 2가 될 거고 로그 3의 로그 3이 아니죠? 미안 B3이죠. B3이 될 거고 2분의 B4가 될 거고 또 쭉 쓸 거야. 받아들임? 다시 볼게요. 여기 로그 7의 2인데 8을 곱했네요. 그럼 얘는 로그 7에 2에 8제곱하면 몇 나와? 256. 맞아요? 그럼 얘는요. 누구보다 클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7의 제곱이 몇이지? 한 번 정도 해봐. 7의 제곱은 49. 그럼 7의 세제곱은? 쟤보단 크지? 됐어요? 쟤보단 크지? 납득이 돼? 얘보단 크잖아. 그래서 그럼 결론 얘는 로그 7의 7제곱이랑 로그 7의 7세제곱 사이가 될 거야. 그럼 얘는 누구였다? 2하고 3 사이였는 숫자겠지. 근데 얘가 2잖아. 그럼 얘는 누구야? 1이 오면 돼, 안 돼? 안 되겠네. 그럼 B3은 몇이었다? 0이었다.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 뭐 구하는 거냐? B1, 2, 3 순서대로 쓰는 거네. 이렇게 쓰면 돼. 끝. 됐죠? 여기까지가 119번 문제. 자, 그러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대부분 다 미분을 배우진 않았어. 미분을 배우진 않았는데
그 미분이라는 게 되게 어렵냐라고 하면 그 어렵진 않아, 미분 자체는. 그래서 미분 자체가 어렵진 않기 때문에 요런 얘기 한번 해드릴게. 우리 이거는 그냥 학교에서 이제 슬슬 상용 로고 들어갔을 걸? 그치? 야, 학교에서 들어갔지 상용 로고. 이제 들어갈 거야. 이제 조만간 들어갈 거고. 이제 곧 들어갈 거야. 들어갈 거라고. 들어갈 거야. 들어갈 거야. 들어갈 겁니다. 학교에서 상용 로고 알려줄 때 별다른 얘기 안 한다. 딱 이거 얘기한다. 야, 미치 10인 로그가 있어. 상용 로그임. 풀어. 끝. 됐죠? 사실상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미치 10인 로그를 우리가 자주 쓰거든. 그래서 상용 로그라고 표현을 할 거고, 미치 안 써져 있으면 10이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없으면 당황하지 말고 10이구나 하시면 돼. 이게 일단 상용 로그의 가장 접근, 도입입니다. 물론 수학과 관련돼서 이제 뭐 수학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공부하다 보면 사실 로그보다 상용 로그가 먼저 나왔구나라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유튜브 보시면. 근데 교육 과정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어쨌든 크게 도움이 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해서 일단 첫 번째, 미치 10인 로그를 우리는 상용 로그라고 합니다. 미치 없으면 10을 생략했구나 라고 해주시면 돼.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건 요거죠. 두 번째 이야기, 상용 로그표. 상용 로그표. 여러분들 교재 맨 뒤에 보시면 상용 로그표가 있습니다. 상용 로그표가 있어요. 그때 어떤 숫자가 써 있냐면 1부터 9.99까지의 숫자들이 쭉 적혀 있고, 그 상용 로그 값을 표에다 다 계산해 놓은 거야. 왜 계산했을까? 몰라요. 그렇지,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볼 수 있게 미치 10인 로그의 값들은 쭉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예를 들어 로그 3.24 이거 몇이지? 라고 하면 표를 보고서 0.5340이구나. 그냥 표를 보고서 해석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된다는 거. 물론 우리가 자주 쓰이는 로그 값들이 있어요. 로그 2나 로그 3 이런 값들은 되게 자주 쓰이지. 외울 필요는 딱히 없어. 문제마다 항상 써 있거든. 로그 2가 누군지, 로그 3이 누군지 써 있으니까 외울 필요 없이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말씀 드릴 거고, 자, 밑에 보시면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표현 나와 있는데 요거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얘기해 볼게.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자, 내가 어떤 수를 쓸 거야. 잘 들어봐. 이 수를 이렇게 썼음. 몇 자리 수니? 그러니까 세야 돼. 맞아. 세야 돼. 그게 문제인 거야. 됐음? 엄청나게 큰 수를 썼을 때 이 수가 누군지 파악하는 것도 물론 시간이 걸리는데 더 중요한 건 몇 자리인지 세는 것도 힘들어. 됐음? 몇 자리인지 세는 것부터가 힘들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 한 자릿수 곱하기 10의 거듭제곱 꼴로 표현을 해. 이렇게 큰 수들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한 자릿수 곱하기 10의 거듭제곱 꼴로 표현을 해.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되냐라고 하면 한 자릿수를 써야 돼. 여기 2754 어떻게든 나와 있잖아. 그럼 얘를 우리가 2.75 여기까지만 딱 쓸게. 그럼 선생님 2.75 쓰면은 요 뒤에는 이 숫자들은 다 버리는 겁니까? 이때 우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유효 숫자라는 표현을 써. 유효 숫자라는 표현을 써. 그래서 언제 많이 쓰냐면 대부분의 통계 자료를 말할 때 다 이렇게 써.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기 강원도 어디에 갔더니 감자가 200만 톤 있더라. 근데 진짜 그게 200만 톤이야? 아니잖아. 200만 톤하고 거기 한 300kg 더 있을 수도 있잖아. 아니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냥 200만 톤이라고 해. 왜? 이 정도면 충분히 유효하거든. 뒷자리수 다 날려도 상관없으니까. 맞아? 이번에 국회에서 뭐 예산을 정할 때 우리나라 1년에 뭐 국방비를 뭐 한 7조로 잡았다라고 하면 진짜 7조하고 딱 끝나? 7조야? 아니야. 한 6조 9천 몇 억에다가 몇백만 몇 원까지 나올 거야. 근데 그걸 그냥 7조 이러고 끝난다고. 왜? 이 정도면 충분히 유효하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전하고자 하는 데이터와 자료를 바랬다고 볼 수 있으니까. 됐음? 그래서 우리가 유효 자리 숫자라는 표현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거야. 유효 숫자라는 표현.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2700. 1000억이었지. 2700억. 맞나요? 이 정도 있으면 2705억 정도. 2750억. 이 정도만 말해도 뒤에 뭐 10원, 20원 더 있는 거 의미 없잖아. 라고 볼 수도 있거든. 그래서 한 자릿수를 설정할 때 대부분 다 뭐 하냐면 한 자릿수에다가 뒤에 소수 2개 정도까지만 딱 살려. 여기까지만 우리 유효하고 나머지 뒤에 거는 크게 영향 주지 않아. 라고 생각하자는 거지. 그래서 얘를 2.75 곱하기 10의 거듭제곱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자, 점이 여기 있지. 여기까지 가려면 10이 몇 개 필요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됐음? 그래서 우리가 한 자릿수 곱하기 10의 거듭제곱꼴로 표현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얘를 딱 보면서 말하겠지. 얘 2.75에다 공 몇 개 붙인 거야? 11개 붙인 거야. 그럼 몇 자릿수야? 12자릿수야. 됐음? 됐어? 3 곱하기 10 하면 몇 자릿수야? 그럼 몇 자릿수야? 몇 자리야? 됐잖아. 됐어? 그럼 뭐야? 2점 누구한테다 10을 11개 곱해놨어? 몇 자릿수? 12자릿수겠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음. 그럼 이게 화학 쪽에서는 또 어떻게 되냐면 어떤 원자나 분자 단위를 얘기할 땐 되게 작잖아. 그럼 작은 거니까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0.000000213 이런 숫자들. 엄청나게 작은 숫자들. 그럼 이거는 앞에 0을 몇 개 썼는데 이거 만약에 프린트하다 실수하면 복사 잘못되면 이거 완전 헷갈리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까? 얘도 마찬가지. 유효 숫자로 표현할 거야. 한 자릿수 2.13 곱하기 자 2.13인데 지금 0을 뒤로 빼야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뺐지. 10의 몇 제곱? 마이너스 7제곱. 됐어? 그럼 얘는 이런 얘기해. 소수 아래 몇 번째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왔을까? 라고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왔어. 그게 누군데? 2야. 됐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큰 수 혹은 엄청나게 작은 수들을 표현할 때 한 자릿수 곱하기 10의 n제곱꼴로 표현을 할 거야. 그럼 여기서 상용록을 왜 배웁니까? 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 2.75 곱하기 10의 11제곱 우리가 얘를 밑이 10인 로그로 표현하면 2.75 곱하기 10의 11제곱이라는 건 11 플러스 로그 2.75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로그 2.75는 뒤에 있는 상용 로그 표를 보면 몇인지 알 수 있지. 맞아? 그럼 얘는 뭐가 돼? 결론 11. 얼마 얼마라는 값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로그를 씌우는 순간 이렇게 엄청나게 큰 수를 되게 간단한 숫자로 작은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우스갯소리로도 얘기를 해요. 로그의 발견 이후로 수많은 천문학자들의 수명이 연장됐다. 더 오래 살게 되었다. 라는 농담을 하기도 해. 왜? 로그로 표현하면 11. 몇인데 이거 그냥 썼으면 2750억이었잖아. 맞아? 이거를 되게 간단하게 줄여서 표현할 수 있는 연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그라는 건 이렇게 쓰였다. 됐음? 됐어요? 됐어요? 이거 정리해서 말한 게 교재 38페이지야. 상용 로그에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갖고서 얘기를 합니다. 왜? 다음 이 2억 2750억이라는 숫자를 밑이 10인 로그에 취했을 때 나오는 값을 딱 보면 정수 부분 11이네? 그럼 얘는 뭐야? 12자리 수였어.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 그럼 제일 앞에 있는 숫자 누군데? 여기 2잖아. 그래서 엄청나게 큰 수 같은 경우는 얘를 밑이 10인 로그에 취해서 나오는 값을 보면서 자릿수라든가 혹은 최고자리 숫자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돼요. 얘도 마찬가지 표현입니다. 로그 2.75가 소수 부분이죠. 얘를 밑에 있는 상용 로그 표를 보고서 얘기할 수 있겠죠. 됐죠?
표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를 보면서 아 그게 무구였구나, 어떻게 계산됐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게 38페이지 밑에 있는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얘기해 보고요. 문제 좀 풀어봅시다. 라고 하면 봐야죠. 밑이 안 써져 있네요. 10입니다. 그럼 로그 100은 몇이니? 2네요. 그럼 여기 볼게요. 로그 1000분의 1이죠. 이 몇입니까? 마 3입니다. 그거를 빼는 거죠. 그리고 더하기 얘 몇입니까? 3분의 1이네요. 그래서 얘는 5 플러스 3분의 1 3분의 16입니다. 해서 그냥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끝났죠? 그래서 이런 계산해 주시면 되고, 자 우측에 보시면 54번 문제가 보일 겁니다. 자 54번입니다. 자 문제 보면 로그 13.5의 값을 알려줬어요. 다시요. 로그 13.5의 값을 알려줬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건 여기서부터야. 로그 13.5 뒤에 있는 상용 로그표를 보시면 거기엔 1부터 9.9까지 숫자만 적혀 있어. 그럼 로그 13.5 값은 내가 모르겠네 라고 오해할 수 있거든. 그 잘 봐봐. 이런 정리해 볼게. 로그 13.5라는 수는 로그 1.35에다가 10을 곱한 거야. 맞아? 그럼 얘는 로그 1.35에다가 로그 10을 더한 거지. 받아들여? 로그 성질. 그럼 얘는 1 플러스 로그 1.35를 의미하네. 괜찮을까? 괜찮을까요? 근데 그게 누구였다? 1.1303이었잖아.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 로그 1.35는 0.1303이라는 얘기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일까요? 납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때요? 지하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지하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럼 결론. 우리 로그 1.35가 0.1303이라는 걸 알았음. 여기 0.1303이 보이죠?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누구랑 같다? 로그 1.35랑 같다. 여기 마이너스 2가 있네요. 얘는 로그 0.01과 같은 거죠. 그럼 둘이 더하세요라고 했으니까 더합니다. 로그 둘이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0.0135가 되겠지. 콩 두 개 밀면 되잖아. 그게 누군데? 로그 x래. 그럼 x가 누군 거야? 0.0135인 거네. 해서 답은 3번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로그 연산과 성질을 갖고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56번입니다. 로그 3.18이 누군지 알고 있을 때 다음 값을 구해봐. 자, 주는 값들을 보시면서 저 값들을 네가 알아낼 수 있겠니? 하고 도발하는 거죠. 자, 3.18의 로그 값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봐봐. 여기 볼게. 로그 318의 4제곱이지. 그럼 참고로 로그 318의 4제곱이라는 수는 4 곱하기 로그 318이야 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첫 번째. 괜찮죠? 괜찮죠?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318 얘는 로그 3.18에다가 100을 곱하면 되는 거 아니니? 맞아? 그럼 여기서 아니 왜 굳이 3.18 한 자릿수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면 로그하고 한 자릿수가 써 있으면 우린 이 값을 표를 통해서 구할 수 있어.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아예 줬잖아. 이렇게 한 자릿수인 거. 그럼 얘를 만들어야지. 맞아? 그럼 이때 우리가 얘를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습니다. 4 로그 3.18 플러스 2. 괜찮니? 진수끼리 곱하면 로그끼리 더하는 거였으니까
더하기인데 로그 10의 100이야? 입니다. 끝. 그러면 로그 3.18 누군지 알았죠? 얘는 뭐야? 4 곱해주면 돼. 누구한테? 2.5024한테. 됐어요? 왜? 얘가 0.5024니까 거기 2 더하면 2.5024일 거 아니요. 거기다 4 곱한 값 말하면 되는 거네. 해서 4를 곱하면 몇 나옵니까? 네? 10.096 이렇게 되지 않아요? 0096 이렇게 되지 않아요? 곱하기 4 하면 되죠, 그냥? 끝났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항. 그럼 두 번째 항 볼게. 다시. 자, 로그 루트 318이잖아. 그럼 얘는 2분의 1 로그 318 쓰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그럼 로그 318 똑같이 얘기하겠지. 로그 3.14에다가 3.18에다가 1을 더한 값. 그럼 얘는 누군데? 2.5024에다 2분의 1을 곱한 값. 몇이에요? 1.2512. 됐을까요? 이거 두 개 더하면 답입니다. 11.2608. 끝. 됐을까요?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 알 수 있어. 상용로그표 이용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숫자 다 정리할 수 있어. 한 자릿수 곱하기 10의 거듭제곱 꼴로만 표현해 주면 돼. 알았지? 5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9번 5959. 자, 로그 2가 A고 로그 3이 B입니다. 로그 2가 A, 로그 3이 B. 자, 로그 5에 16분의 27을 A, B로 나타내 주세요라는 문제가 나왔죠? 뭐부터 해야 됩니까? 밑이 다르니까 밑변환부터. 됐죠? 밑변환부터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 네가 아는 값들은 밑이 10인 로그인데 여기는 밑이 5인 로그가 표현되어 있으니까 밑을 좀 바꿉시다. 바꾸기 전에 일단 진수 자리를 쓱 봤더니 뭐가 보여요? 분수로 보이죠? 27입니다. 3의 세제곱. 16입니다. 2의 4제곱. 그럼 일단 첫 번째 밑변환을 하기 이전에 정리부터 해줄게. 로그 5에 3의 세제곱 빼기 로그 5에 2의 4제곱. 됐죠? 로그끼리 빼면 진수끼리 나눠서 쓰면 되잖아. 그 다음 두 번째 한 번 더 정리합니다. 3 로그 5에 3 빼기 4 로그 5에 2. 됐죠? 앞으로 끄집어냈습니다. 로그 성질이죠. 그리고 세 번째 드디어 대망의 밑변환 갑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로그 5의 3은 로그 5분의 로그 3 될 거고요. 로그 5의 2는 로그 5분의 로그 2가 될 겁니다. 밑이 10이니까 안 쓸게요. 대신 그리고 앞에 있던 실수배 곱했던 3, 곱했던 4 붙여주고 서로 빼는 것까지 쓰셔야 되겠지. 됐을까요? 자, 정리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게 있을 거야. 바로 누구? 로그 3은 B라고 했고 로그 2는 A라고 했는데 로그 5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로그 5입니다. 밑이 10인 상용 로그에서 로그 5입니다. 진수가 5예요 라는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로그 2분의 10. 됐죠? 그럼 얘는 로그 10에서 로그 2를 뺀 거야. 그럼 로그 10은 몇인데? 1이죠? 로그 2는 문제에서 뭐라고 했니? A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그 5를 우리는 1-A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리고 이 표현하는 과정이 엄청 잘 나옵니다. 밑이 10인 상용 로그에선. 여러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로그 2값과 로그 3값 정도만 줄 거고 그리고 나서 로그 4를 표현해야 되고 로그 5를 표현해야 되고 로그 6을 표현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지금처럼. 이렇게 주셔야 돼. 아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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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이 느리네. 어디 아파? 자, 그래서 정리하면 마지막 답이 되겠죠?
1 빼기 a분의 3b 마이너스 4a가 될 거고, 부호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a 빼기 1분의 4a 마이너스 3b라고 해도 되겠죠. 자, 적절한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입니까? 1번이네요. 끝.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우측으로 갑니다. 45페이지. 보겠습니다. 62번입니다. 다음 상용 로그 표를 이용해서 로그 234의 4제곱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봐봐. 내가 아는 상용 로그 값은 한 자릿수밖에 몰라. 그럼 여기 보면 234의 4제곱이잖아. 그럼 자릿수가 좀 크죠? 4번 곱했으니까. 그럼 일단 우리는 얘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로그 234의 4제곱은 4 앞으로 뿅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음. 그 다음 두 번째 요게 필요하죠. 4에다가 곱한 거야. 로그 2.34 곱하기 100. 그래서 얘를 4 곱하기 로그 2.34 플러스 2. 됐음? 한 자릿수 곱하기 10의 거듭제곱꼴로 표현하면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미치 10인 상용 로그에서. 그럼 우리 여기 2.34 로그 2.34 몇입니까? 라고 하면 2.34 2.34 여기 있네요. 3692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뭐가 되는 거야? 2.3692. 거기에 뭐? 4를 곱한 값. 말하면 답이겠네요. 그래서 답은요. 9.4768이 되겠습니다. 계산 바로 하시면 되겠죠. 9구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표현해 주시면 되겠음. 됐을까요? 어렵지 않네요. 네, 넘어갑니다. 65번 문제를 보시면요.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fx라고 할 때 다음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얘기해야 돼.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fx인 거야. 그 문제에서 준 거를 보면 일단 첫 번째 F1001이 보이죠? 얘가 뭘 의미하냐면 로그 1001의 정수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됐죠? 로그 1001의 정수 부분이에요. 그럼 이때 한번 써볼게. 봐봐. 로그 1001은 당연히 로그 1000보다는 크지. 만보다는 작죠. 맞아? 그럼 로그 1000이 몇입니까? 3이에요. 3. 만은요? 4죠. 그럼 얘는 3하고 4 사이에 있는 숫자라는 거네. 그럼 정수부분 몇인 거야? 3입니다. 됐을까요? 그럼 여기서 니네가 알 수 있는 게 이거야. 1000 몇으로 시작됐잖아. 다시 말하면 여기 4자리 숫자잖아. 4자리 숫자면 무조건 1000이랑 만 사이에 있을 거거든. 그럼 얘는 로그를 취하면 다 뭐가 된다? 3점 몇이 될 거야. 됐음? 그래서 다시 4자리 숫자가 써져 있어. 얘 정수부분 몇인 거야? 3인 겁니다. 그럼 로그 2002의 정수부분 2000이 몇 자리 수야? 4자리 숫자죠? 맞아? 4자리 숫자를 미치 10인 로그를 취해서 표현했네. 그럼 얘는 당연히 정수부분 몇이다? 3일 겁니다. 그럼 두 번째 F101 보이죠? 얘는 로그 101의 정수 부분이거든. 그럼 101은 볼게. 로그 101은 로그 100보다는 크겠죠? 로그 1000보다는 작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로그 100은 2, 로그 1000은 3이니까 얘가 2점 얼마일 거라고. 그럼 얘 정수 부분 몇이었다? 2였다. 그럼 다시 볼게요. 세 자리 숫자의 로그입니다. 로그인데 진수가 세 자리 숫자야? 정수 부분 몇 나와? 2 나와. 얘도 마찬가지 2겠죠? 얘도 마찬가지 2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 분모는요. 3을 2번 써서 더했으니까 6이 될 거고 분자는 2를 3번 썼죠? 6이 나올 거야. 그래서 답 몇이었다? 1이었다. 됐음? 그럼 이 말을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돼.
앞에다 적어볼게. 로그 어떤 숫자가 있어. 이거 계산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와. 27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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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대. 그럼 그때 얘 정수 부분 몇이야? 27이지. 그럼 이 x는 몇 자릿수? x 몇 자릿수? 28자릿수입니다. 됐어? 왜? 27 더하기 0. 얼마 얼마 얼마로 표현됐지? 그럼 27은 로그 10의 27제곱일 거고 0. 얼마 얼마는 로그 한 자릿수가 될 거잖아. 됐음? 그래서 둘이 곱한 게 x니까 x 몇 자릿수다? 28자릿수. 됐어? 한 자릿수에다 공 몇 개 붙였어? 27개 붙인 거니까.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상용 로그에서 나오는 값의 정수 부분을 보면 지금처럼 자릿수를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아까 했던 얘기 유효 숫자 표현. 그래서 이런 식으로 65번 문제 다시 한번 해결해 봤어요. 뒤로 넘어가면 71번입니다. 71번. 자, 보세요. 로그 2에 5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침 많이 히드라인 줄 알았어요. 히드라 아시죠? 히드라 몰라요? 그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그 저그에서 히드라 몰라? 침 쏘는 애들? 이렇게 침 쏘는 애들. 네. 자, 보겠습니다. 로그 2의 x가 5.2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얘기했죠. 로그 x분의 1을 n 플러스 알파 꼴로 표현한대. 자, 이때 여러분들 요 표현도 한번 봐주세요. n 플러스 알파에서 n은 뭐다? n은 뭐다? 정수. 알파는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범위의 숫자죠. 그럼 우리가 얘를 이렇게 말하면 돼. n을 우리는 정수 부분, 알파는요 소수 부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 그래서 정수 더하기 소수 부분 형태로 쓴 겁니다. 다시요. 로그 2의 x가 5.2라고 했을 때 로그 x분의 1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바꿔서 표현하고 싶고, 이때 우리는 알파 값이 누군지를 구해줄래? 소수 부분이 누군지 말해줄래? 라는 표현인 거야. 됐죠? 안 됐어요? 됐어요? 괜찮아요? 자, 그럼 봐봐. 로그 2의 x가 5.2라고 했습니다. x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문제 봤더니 네가 아는 건 이거지. 로그 2 값이 0.3이래. 그럼 자, 봅니다. 첫 번째. 로그 2의 x가 5.2라고 나왔습니다. 됐죠? 밑이 2인 로그의 값을 여러분들한테 준 거야. 그럼 이때 우리가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밑이 10인 로그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그럼 밑을 10으로 바꿔서 로그 2분의 로그 x가 5.2라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 로그 2 값이 0.3인 걸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양변에 0.3을 곱해주면 로그 x는 5.2에다가 0.3을 곱했네. 다시 말하면 10분의 52에다가 0.3이니까 10분의 3을 곱했네 인 거죠. 100분의 156. 다시 말하면 1.56이 됩니다. 자, 지금 내가 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모르겠어요. 이 초등 과정에서의 문제일 거야. 소수 연산을 잘 못해. 오히려 분수는 잘 하는데. 그래서 소수가 어디 찍히는지, 점이 어디 찍히는지를 못 잡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분수로 바꿔서 계산해. 그러면 돼. 됐죠? 지금처럼. 해서 1.56이 나왔습니다. 누가요? 로그 x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로그 x는 1.56이야. 다시 말해서 로그 x는 1 플러스 0.56 형태로 쓸 수 있어.
정수 부분 1이고 소수 부분은 0.56인 거잖아. 됐죠? 이런 표현 가능합니다. 그럼 이때 얘기해 볼게요. 이 x는 몇 자릿수였을까? x 몇 자릿수일까? 두 자리. 정수 부분 1이니까. 됐음? 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아니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1은 로그 10이고요. 0.56은 로그 한 자릿수가 나올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한 자릿수하고 10을 곱해서 x가 나온 거잖아. 받아들임? 그래서 x는 일단 두 자릿수였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알아내셔야 돼 나중에. 자,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그럼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로그 x분의 1이었거든. 그럼 얘는 로그 x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로그 x 값이 궁금한 거였어. 그럼 로그 x가 1.56인 거 아니까 마이너스 로그 x는 마이너스 1.56이겠죠. 됐습니까? 자, 이 친구의 정수 부분 몇입니까? 정수 부분 몇이에요? 마이너스 2. 소수 부분은요? 0.44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알파 값을 우리는 0.44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조심하셔야 돼. 마이너스 1.56이니까 정수 부분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해버리면 소수 부분이 마이너스 0.56이 되는 거다. 소수 부분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로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수를 말할 때는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를 말했지만 소수에선 그런 말을 안 했죠. 기본적으로 소수 부분을 말할 때는 항상 양수로 얘기해야 해.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구별해 주시고 해석을 해주신 다음 답을 말해주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71번이었습니다. 보세요. 양수 a에 대하여 로그 a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 죽일 거야 내가. 자, 로그 a는 다음과 같습니다. n 플러스 알파로 표현했고요. n은 정수, 알파는 0하고 1 사이 소수네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눠서 표현을 했다라는 거야. 자, 이때 n과 알파는 다음 방정식의 두근이래요. 자, 방정식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고 있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일단 첫 번째 두근의 합 몇이에요? 2분의 33. 끝났죠? 2분의 33 16 플러스 0.5 2분의 1이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뭐야? n이 누구였다? 16. 알파는 0.5였다 라는 거 알 수 있겠네. 그러면 얘기 바로 갑니다. 로그 a는 16 플러스 0.5로 표현할 수 있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됐죠? 됐죠 여기까지?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k 값을 구하래. 아씨 k가 어딨나 봤더니 아 여기 있네. 아유, 그러면 찐막이죠. 두근의 곱 n과 알파를 곱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 두근의 곱은요 2분의 k가 되겠죠. 그럼 뭐야 16이랑 2분의 1 곱한 값 몇인데요? 8이 곧 2분의 k겠네요. 해서 k는 몇이었다? 16이었다. 해서 k 값을 그냥 구해버렸습니다. 됐죠? 해서 요 표현 아 로그 a를 16 더하기 0.5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이거 못 알아썼어 라고 하면 많이 풀어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들.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고 문제에서의 k값은 두근의 합, 두근의 곱만 이용해서 풀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라는 거 넘어갑니다. 자, 우측에 가시면 77번 문제가 보입니다. 자, 로그 3은 0.4771이고요 3의 20제곱이라는 숫자가 몇 자리 정수인지가 궁금한 상황이야. 자, 보세요. 3의 20제곱이면 3을 몇 번 곱해? 20번 곱하겠지. 몇인지 알아 몰라? 알아 몰라? 대답해봐. 몰라요. 다시 말해봐. 알아 몰라? 몰라요. 알아 몰라? 몰라요. 3을 20번 곱하면 이 숫자 누군데 엄청 큰 수일 거야. 나도 몰라. 근데 얘가 몇 자리 수인지 정도까지만 알아내 보자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3의 20제곱을 미치 10인 로그를 취해서 표현할게. 이 값이 누굴까?
그럼 우린 이 값을 계산할 수 있죠. 20 곱하기 로그 3일 거야. 맞아? 그럼 로그 3이 누군지 알죠? 0.4771이니까 여기다 20을 곱하면 13, 5, 4, 3. 공은 어디부터? 여기 붙겠죠? 13.543일 겁니다. 됐음? 누가? 로그 3의 20제곱이. 그럼 이때 우리가 얘를 13 더하기 0.543 이라고 표현하면 결론 이렇게 되는 거지. 로그 3의 20제곱이라는 숫자는 13 더하기 0.543으로 계산할 수 있어. 이때 13은요. 로그 10의 몇 제곱? 13제곱. 그 다음 0.543은요. 로그 한 자릿수. 됐습니까? 아, 계속 왜 로그 한 자릿수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면 로그 1은 0이고 로그 10은 1이니까 됐음? 여기까지 됐음? 그럼 0하고 1 사이에 어떤 값이 왔다는 말은 1하고 10 사이에 적당한 수가 왔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로그 한 자릿수 계산하면 0하고 1 사이에는 뭐 이런 값 나오겠지 뭐. 받아들일까? 그럼 결론 로그 다 했으니까 비교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3의 20제곱이라는 숫자는 한 자릿수에다가 10의 13제곱을 곱한 값으로 계산하면 될 거야. 됐어요? 몇 자릿수입니까? 몇 자릿수예요? 잠깐만 왜 14자리가 왜 없냐? 잠깐만 타임. 뭐냐? 잠깐만 타임. 0.4771을 20을 곱한 건데? 2, 7이 14, 7이 14. 9점. 9점 몇이구나. 미안. 13이 아니 미안. 9점 몇이었네. 미안. 9점 9점 잠깐 이게 4도 아니잖아. 5잖아. 9.542. 미안. 이렇게 더하기 빼기라든가 구구단 같은 거 이제 틀릴 때 있죠. 굉장히 인간적이죠. 멋있는 건 아니고 인간적인 거죠. 그래서 미안합니다. 9.542니까 9 플러스 0.542 9 플러스 0.542 미안합니다. 그럼 여기는 10의 9제곱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몇 자리? 10자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을까요? 됐어요 표현? 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한번 봤습니다. 78번 해봐 지금. 보시면요. 78번입니다. A의 100제곱은 173자리래. 그럼 이게 봐야 되는 게 이거야. 자릿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얘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밑이 10인 로그에다가 A의 100제곱을 딱 넣었을 때 이거 계산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172. 얼마로 나온다고. 됐음? 그러니까 위에서 했던 얘기의 결론은 이거거든. 얘를 우리가 바꿔보면 정수 부분이 172고 거기에 소수 부분이 이렇게 있나 봐. 소수 부분은 당연히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어떤 적당한 숫자겠지. 근데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이겁니다. A 50제곱이었죠? 그럼 좌변에 A는 A의 100제곱을 100 앞으로 끄집어내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양변에 2를 나누면 50 곱하기 로그 A는 2를 나눴어요. 8, 26, 6, 2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당연히 알파가 0하고 1 사이였으니까 이 2분의 알파는 당연히 0하고 2분의 1 사이의 어떤 적당한 값일 거야.
정수가 나올 리는 없어. 됐음?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럼 결론. 로그 A의 50제곱은 정수 부분이 몇이다? 86이고 소수 부분은 2분의 알파구나 라고 할 수 있겠네. 됐어? 몇 자리수? 87자리. 됐죠? 그러니까 A 값을 바로 보는 게 아니야. A의 50제곱을 바로 보는 게 아니라 얘 미치 10인 상용 로그를 취해서 나온 값을 보는 거야. 그러면 이 로그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보면서 아, 자릿수를 알 수 있어. 저것도 제주도 가서 또 얼마나 또 그냥 우도 땅콩 막걸리 막 이런 것도 막 찾아갖고 막. 자,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5고요. 로그 x의 소수 부분하고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요 표현. 요 표현. 그럼 봐봐. 로그 x라는 이 친구는 정수 부분이 5라고 했어. 그럼 첫 번째. 이 로그 x를 5 더하기 알파라고 표현할게. 여기서 알파가 누구임? 소수 부분.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값. 정수 부분이 5라고 했으니까 소수 부분 나도 모르잖아. 이렇게 표현할게. 0일 수도 있고 아니면 0점 몇일 수도 있고 나도 몰라. 그럼 두 번째에서 뭐라고 했냐면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고 했거든. 그럼 이때 일단 첫 번째로 요거부터 할게. 로그 루트 x는 2분의 1 로그 x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위에 로그 x가 5 플러스 알파니까 얘는 2분의 5 플러스 2분의 알파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받아들여요? 그럼 여기서 잘 봐야 돼. 얘 소수 부분 누군데? 2분의 알파야? 모르지. 왜? 얘가 정수야? 정수와 소수의 합의 형태로 쓴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얘를 보면서 소수 부분 2분의 알파네? 하는 건 네가 대충 봤다는 뜻임. 됐어? 그럼 선생님 여기가 2.5니까 정수 부분 2고요. 소수 부분은 2분의 알파랑 2분의 1 더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몰라. 왜? 2분의 알파가 0.5보다 크면 얘 소수 부분 몇이 되는 거? 3이 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2일 수도 있지만 3일 수도 있어. 나도 모른다고. 됐어? 그럼 모르는 상태로 냅두세요. 그리고 나서 한 이야기를 다시 봅니다. 자, 밑주신 부분이죠. 로그 x하고 로그 y 루트 x죠. 이 둘의 소수 부분의 합이 몇 나온다? 1 나온다. 그럼 네가 봐야 되는 건 이거지 뭘. 소수 부분의 합. 소수 부분 두 개를 더하면 1 나온대. 1은 정수잖아. 윙크하지 말아줄래요? 설레니까. 네, 됐죠? 너 윙크한 거 아니었어요 방금? 네. 윙크하지 말아주세요. 설레요. 다시. 로그 루트 x하고 로그 x 이 둘의 소수 부분을 더하면 1 나온대. 그러면 이 말의 의미를 우리 이렇게 해석하자고. 이렇게 해석하자고. 로그 x 더하기 로그 루트 x 하면 이거 뭐 나올까? 정수로 나올 거야. 됐음? 왜? 얘도 정수와 소수가 있고 얘도 정수와 소수가 있는데 둘이 더하는 순간 정수랑 정수를 더하거나 빼면 정수지. 근데 이 둘의 소수 부분끼리 더하면 1 나왔다며. 그럼 소수 부분 싹 없어지고 1 나오는 거잖아. 맞아? 그럼 이 전체 둘이 더하면 정수가 보일 겁니다. 그럼 위에서 했던 이야기죠. 둘이 더한 값은 5 플러스 알파랑 2분의 5 플러스 2분의 알파를 더한 값. 이거 뭐 나온다? 정수 나온다. 됐습니까? 따라올까요? 그러면 정리합니다. 5 더하기 알파 더하기 2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알파 7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알파 플러스 2분의 알파겠죠. 됐습니까? 이거 뭐 나온다고? 정수 나온다니까. 됐습니까? 이거 정수 나온대. 그럼 그 말의 의미는
여기 2분의 1 보이지? 2분의 1 보였죠? 그럼 얘가 몇이어야 돼? 얘가 몇이어야 돼? 정수 2분의 1 혹은 2분의 3, 2분의 5 됐어? 이런 애들이 와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무조건 정수일 거야. 아, 7이 정수니까 누구를 더해야 정수 나와? 정수 더해야 나오지. 그래서 위에다 썼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보세요. 알파 분명히 0하고 1 사이였습니다. 됐죠? 그럼 알파 플러스 2분의 알파라고 하면 얘는요 2분의 3 알파죠? 괜찮아? 그럼 2분의 3 알파는 0하고 2분의 3 사이의 값이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음. 거기에 양변에 2분의 1을 다 더해주면 2분의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2분의 알파는요. 자, 양변에 2분의 1을 다 더했죠? 2분의 1하고 2분의 4니까 몇이야? 2가 될 거야. 근데 얘는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정수가 나와야 된다며? 그럼 2분의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은 이 사이에 정수 누구 있음? 그럼 얘는 무조건 누구였다? 1이었다. 됐음?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2분의 알파는 무조건 1이었음. 그럼 알파 더하기 2분의 알파는 몇이다? 2분의 1이다. 됐죠? 그럼 넘어가서 마무리합시다. 2분의 3 알파가 1인 건 2분의 1인 거니까 알파는 몇이었다? 3분의 1이었다. 됐음? 그럼 알파가 3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어요? 루트 x의 소수 부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자, 로그 루트 x 두 번째 써놨네요. 2분의 5 더하기. 자, 참고로 알파는 3분의 1이니까요. 6분의 1 더한 값. 이렇게 표현되겠지? 2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6분의 1. 2 플러스 6분의 여기 통분하면요. 6분의 4 이렇게 되겠네. 됐죠? 정수 부분 2, 소수 부분 3분의 2.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정리하세요. 해오세요. 자, 도시인가 증가율이 매월 1%인데 현재 인구의 2배 이상이 되는 것은 몇 개월입니까? 라는 거죠. 자, 항상 여기 있는 활용 문제를 여러분들이 못 푸는 이유는 왜 그러냐? 뭘 풀어야 될지 몰라서. 자, 첫 번째. 매월 1% 증가하지. 그럼 봐봐. 현재 인구 수를 A라고 할 거야. 그럼 1개월 후의 인구 수는 어떻게 되죠? A 곱하기 1.01이 되죠. 1 플러스 100분의 1. 맞아? 1 플러스 100분의 1. 1% 증가. 1 플러스 100분의 1. 1% 증가. 2개월 후면 1개월 후 인구의 1%가 또 증가하는 거죠. 그럼 1개월 후 A 곱하기 1.01에 또 1.01을 곱하면 되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N개월 후라고 하면 A 곱하기 1.01의 N제곱이 될 겁니다. 문제에서 찾는 건 이게 지금 인구의 2배가 될 때를 찾는 거지. 다시 말하면 우리는 2가 될 때를 찾는 거야. 1.01의 N제곱이. 됐음? 그 1% 증가 1 플러스 100분의 1, 20% 증가 1 플러스 100분의 20. 맞아요? 이런 거잖아. 이걸 또 얘기해야 될지 몰랐네. 1,000원짜리 마스크팩이 있는데 이 1,000원에 100분의 20만큼 가격이 인상됐어.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럼 우리가 공통인수로 1,000을 앞으로 끄집어내면 1 플러스 100분의 20. 이게 20% 인상된 가격이잖아. 맞아? 그 표현 쓴 겁니다. 그럼 됐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n자리에 누가 오면 될까를 봤는데 좀 복잡해. 이유는 n이 어디에 있어? 지수 자리에 있거든. 지수 자리에 있는 숫자를 계산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야. 거듭제곱을 계속 몇 번 해야 되는지 계산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 친구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제에서도 뿅 줬습니다. 밑이 몇인? 10인 로그를 줬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 취한다. 밑이 10인 로그로. 그러면 좌변 로그 2는요. n 곱하기 로그 1.01이 될 겁니다. 됐죠? 그리고 나면 로그 1.01 문제에서 줬습니다. 몇이래요? 0.0043이죠? 로그 2는요. 0.3010이라고 하네요. 그럼 n은 양변에 나누면 되겠죠? 0.0043분의 0.3010 나눈 값. 됐죠? 공을 4개씩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시면 여기는 43분의 3010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몇 년입니까? 약분하면 되겠죠? 74, 28, 73, 21, 7이네요. 70이네요. 70. 그래서 70개월 후 2배가 되겠습니다. 라고 계산이 된다는 거임.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해 주시고